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 몸에 질환이 생겨서 어떤 증상이 생기면 당연히 아프고 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치통의 통증이 또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랑니가 날 때, 사랑니를 뺄 때, 네. 그때도 또 고통이 심하죠. 네, 맞습니다. 사랑니는 사랑을 알 나이 즈음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를 붙여졌는데요. 사랑니가 입 안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은 그 이름만큼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턱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랑니를 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뺀다면 언제 발치하는 게 좋을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니는 위아래 턱 치열에서 가장 안쪽에 나는 세 번째 큰 어금니, 제3대구치를 말한다. 치열 중 가장 안쪽에 있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다. 이런 사랑니가 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빠르면 중학생부터 사랑니가 나기도 하고 늦게는 60대 때 나는 사람도 있다. 또 대부분 사랑니는 올바로 나는 경우보다 치아가 잇몸에 묻혀 매복된 치아가 많다. 문제는 이런 매복 사랑니가 구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일단은 사랑니가 있으면은 그게 대부분 좀 매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염증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좀 많고요. 특히 이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염증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게 좀 심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쪽이 관리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충치나,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쪽에 뼈가 좀 녹거나 아니면 무슨 낭종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좀 예방적 차원에서 좀 뽑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니가 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은 궁금증은 이 사랑니를 발치해야 하는지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지다. 그리고 만약 발치해야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고민이다. 그 해답은 바로 사랑니 주변에 발생한 염증에 있다. 꼭 언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정해진 건 없는데요. 가능하면은 이제 뭐 혹시라도 증상이 있다면 가능하면 좀 빨리 뽑아주는 게 좋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대부분은 그게 기능을 못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하면 조기에 20대 초반이나 이때 뽑는 게 아무래도 합병증이나 뭐 뽑는 사람도 좀 편하고 그 환자분도 좀 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20대 초반에 뽑는 걸 권해드리고 있지만 꼭 그게 아주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니를 뺄 때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사랑니가 난 치아 상태뿐 아니라 임신, 만성질환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급성 염증이 있다면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어봐야 하고, 특히 아래 사랑니 뿌리가 신경관과 가까울 때는 CT를 찍어보는 것이 좋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빼지 않고 먼저 약을 먹어 염증을 가라앉힌 후 빼야 한다. 일단 환자분이 어떤 특정한 전신 질환을 좀 갖고 있으면은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뽑아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심장이나 뭐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뭐 피를 좀 묽게 하는 이런 약들을 좀 드시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치 후에 출혈이 좀 지속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임신 초기나 말기는 좀 피해서,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중기에는 어느 정도 뽑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심한 증상이 없을 때는 출산 후에 미뤄서 좀 뽑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뽑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합병증도 좀 이제 주의해서 뭐 뽑을 필요가 좀 있겠죠. 문제를 일으킨 사랑니의 근본적인 치료는 발치이지만 만약 사랑니를 발치하기 전이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사 후 양치하는 습관은 기본. 사랑니가 이미 나와 있고 음식물이 자주 낀다면 치실을 사용해 제거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치과 전문의 김판준 과장과 함께 사랑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니는 이름은 정말 아픈데 네. 사랑니라는 말만 들으면 저는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그렇게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사랑니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아프고 제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골칫거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랑니를 왜 빨리 치료해야 하는지,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판중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뭐 사랑을 알 나이에 이제 나온다 해가지고 사랑니라는 이제 별칭이 붙었는데요. 사랑니가 정확하게 어떤 치아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랑니는 정식 명칭은 제3대구치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강 내에서 가장 후방에 있고 가장 늦게 맹출되는 치아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나기 때문에 사랑을 알 때쯤 난다는 그 치아라고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사랑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3대구치는 제2대구치 후방에 있으면서 과거에는 그 강한 저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턱뼈도 좀 크고, 근데 인류가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강한 저장력이 이제 점차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턱뼈 크기도 점차 좀 작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니를 수용할 공간이 없게 돼서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잇몸에 덮여 있거나 매복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요. 턱뼈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치아들은 다 맹출이 돼 있는데 네. 이 치아는 이제 잇몸이 좀 덮여 있게 되죠. 반이 네. 가렸네요, 완전히. 네. 근데 사랑니가 양쪽에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에게는 사랑니를 포함해서 총 32개의 치아가 있는데요. 네. 모든 사람이 우리 생김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이 32개의 치아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꼭 사랑니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어떤 특정 치아가 더 많거나 적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사랑니가 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어릴 때 낳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성인이 된 이후에 치아가 이제 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이게 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고등학생 때 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한참 20대가 넘어서 30대에 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것도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성장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랑니도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턱뼈의 크기나 사랑니 위치, 그다음에 매복되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그게 좀 올바르게 나 있으면 좀 일찍 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공간이 부족해서 뭐 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안 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거군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니는 그 극심한 통증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아픈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사랑니가 일반적으로 이제 잇몸을 뚫고 나올 때도 어느 정도 통증은 좀 나타날 수 있지만요.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맨 그 후방에 위치하고 있고 관리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잇몸이 좀 덮여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게 네.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 부위가 이제 많이 붓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염증이 좀 그 확산되면서 고름이 나타나는 경우도 네.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랑니 주변에 목 주위 주변 근육이나 이런 데 이제 고름이 퍼지게 되면 입이 좀 안 벌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거의 식사를 못할 정도의 고통과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사진 있는데요. 사진 보면서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시면요. 이것도 지금 사진상에 보면 사랑니가 제대로 맹출되지 못하고 잇몸에 좀 덮여 있고, 네. 이러면 아무래도 관리가 좀 힘들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잇몸에 염증이 좀 심하고, 심지어 이제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충치까지 좀 이완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근데 뭐 아프거나 이제 염증이 생기면 발치를 해야겠거니 생각을 할 테지만, 왜 사랑니 중에서도 그냥 올바르게 나서 아프지 않고 통증이 없는 그런 사랑니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니는 무조건 꼭 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정상적으로 이제 맹출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맨 뒤에 있고 정상적인 양치질로는 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뭐 통증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자꾸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좀 발치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충치가 생긴다면은 사랑니에만 생기면 괜찮은데 네. 그 앞에 그 제2대구치 후방이나 그 뿌리 쪽까지 같이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뭐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랑니 발치는 조금 권유를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같이 또 썩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랑니가 아픈 이유도 또 음.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뽑아야 되는 이유도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염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랑니는 이제 가장 뒤쪽에 있고 부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랑니 주변으로 이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상적인 칫솔질로는 그게 제거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입안은 항상 이제 세균이 상주하는 곳인데 세균들이 이제 또 그런 부위를 특히 또 좋아하게 돼서 네.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런 이제 염증 상태가 이제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는데, 우리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과음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급성으로 나타나서 극심한 통증과 뭐 부종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진을 한 장 보시면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잇몸에 염증이 좀 심하고 네. 사랑이 충치까지 있어서 발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발치하면 이런 식으로 사랑니 치아 주변으로 염증 조직이 이렇게 잔뜩 좀 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종도 발생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당연히 이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랑니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뭐 이제 치과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대부분은 이제 뭐 염증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키고요. 사랑니가 원인이라면 사랑니 발치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당뇨나 면역 질환 같은 것이 있거나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염증 같은 것들이 고름화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문제를 좀 크게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사랑니 발치뿐만 아니라 네. 추가적인 뭐 절개나 이런 걸 통해서 고름을 빼줘야 되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염증이 생겼을 때 조기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니 때문에 턱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니가 어떻게 턱뼈에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예, 낭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진을 한 장 보시면요. 네. 예, 이제 매복된 사랑니 같은 경우에 이제 무록이라고 하는 낭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함치성 낭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록의 크기가 좀 작은 경우에는 사랑니 뽑을 때 같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사진처럼 무록의 크기가 상당히 좀 큰 경우에는 뭐 주변 치아나 아니면 그 하방에 있는 신경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좀 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사랑니 발치하고 저런 낭종을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그 낭종 크기가 큰 경우에는 네. 심지어는 뭐 골절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무록이 왜 사랑니로 인한 무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무록 같은 경우에 사진을 다시 보시면 네. 그 함치성 낭이라고 하는 게 사랑니 뿌리는 안 생기고 머리 쪽에 이제 네. 나오게 되는데 이 원 동그라미가 네. 그 사랑니 그 머리 쪽에서 이렇게 점차 확산된 형태로 아. 생겼기 때문에 뭐 확진은 할 수는 없지만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확진을 할 수는 없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랑니에서 기원된 함치성 낭이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랑니 자체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주변 치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사랑니가 옆으로 나 있는 경우나 매복돼 있는 경우에 그 사이에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좀 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정상적으로 제거가 좀 힘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음식물들이 끼면은 그 사이에서 이제 충치를 뭐 발생시킬 수 있는데 네. 사랑니에만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랑니 앞쪽에 있는 제2대구치 후방 부위나 뿌리 쪽에 이제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충치 치료가 쉽지가 않고 심지어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 사진을 하나 좀 더 보시면요. 네. 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랑니 때문에 그 앞치아에 충치가 좀 있어가지고 사랑니 발치 후에 그 앞치아 그 신경치료까지 진행한 모습이고요. 네. 이런 경우 뭐 신경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앞치아는 예후가 뭐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니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제2 대구치가 뭐 충치가 있거나 썩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제2 대구치까지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같이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좀 사진 한 장을 더 보시면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랑니와 함께 그 제2대구치 쪽에 충치가 크게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사랑니가 그 사랑니 이빨 자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빨까지 영향을 옆에 미치니까. 치아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쟁이까지는 생각을 못 네. 했는데,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치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될게요. 사랑니가 아니라 어떻게 말썽쟁이로. 말썽쟁이로 바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니로 인해서 그 치아의 뿌리가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사랑니가 이제 매복돼 있는 경우에 주변에 이제 염증이 잘 생기고 이러다 보면 염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변 뼈를 녹이고 이런 성질이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앞치아 뿌리 쪽에 심지어 이제 뼈를 녹이고 더 진행되면은 사진을 한 장 보시면 네. 이런 사진에서처럼 앞치아 뿌리까지 녹이게 되는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뿌리가 어느 정도 흡수되면 앞치아 그 제2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그 사랑니 때문에 턱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랑니가 직접적으로 이제 턱뼈를 골절시키는 건 아니고요. 사랑니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사랑니 있는 부위로 뭐 강한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쐐기 작용을 통해서 그쪽 부위가 골절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사진 한 장을 좀 보시면요. 이것도 지금 이제 외상을 당해서 골절된 환자의 모습인데요. 네. 골절 부위가 이제 사랑니 주변으로 해서 그 왼쪽 아래 턱뼈 쪽에 네. 골절 라인이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이제 사랑니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좀 네.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언제 발치를 해야 될까요? 사랑니는 꼭 언제 발치해야 된다 그런 정답은 없고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제 좀 증상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발치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문제를 일으킬 뭐 가능성이 좀 농후하고 그런 경우에는 뭐 권유드리고 있는 거는 가능하면 한 20대 초반쯤에 발치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턱뼈는 좀 더 단단해지고 사랑니 네. 뿌리도 더 길어지고 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사랑니 발치도 좀 힘들어지고 발치할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0대 초반에 좀 뽑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길어지는군요. 네. 증상이 없는데 그냥 일찍 뽑아버리면 안 될까요? 막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랑니를 너무 또 일찍 뽑으면 사랑니가 밑에서부터 형성돼서 이제 치배가 형성돼서 점차 좀 올라오기 때문에, 조기에 뽑게 되면은 신경이랑 좀 가까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사랑니가 좀 올라오고 나서 뽑는 게 좋고요. 네. 실제로 조기에 뽑는 경우는 대부분은 어떤 뭐 보철 치료나 교정 치료나 다른 치료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마 그렇다면 과연 사랑니를 이제 뽑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사랑니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을까요? 일단 현재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경우에는 뽑아줘야겠죠. 네. 뭐 염증으로 증상이 너무 통증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악골레에 낭종이 생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 조기에 빨리 발치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그러면은 예방적 차원에서 발치를 권유하고 있고요.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발치해서 얻는 이점과 그리고 발치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의 그 이해득실 관계를 좀 따져서 적절하게 고려해서
사랑니 발치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에서는 통증이네요, 결국에는. 통증이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불편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예. 보시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절대 사랑니를 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니의 절대적인 금기증은 없고요. 이제 현재 증상은 없고 연세가 좀 있으신 아주 깊게 매복된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를 뽑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는 사랑니 발치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발치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고 후에 뭐 증상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신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도 뭐 아스피린 같은 뭐 심혈관 제제 그런 약제를 좀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신장 질환, 간 질환 이런 전신 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사랑니 발치할 때 여러 가지 좀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주치 선생님과 꼭 상의 후에 발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랑니, 매복 사랑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매복 사랑니도 어떻게 매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요. 먼저 근심 경사와 원심 경사로 나뉜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근심경사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근심과 원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근심은 이제 몸의 중심에 좀 가까워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원심은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이런 사람들이 사진을 하나 보면은 이해가 더 네. 쉽게 될 수 있는데요. 네. 사랑니가 지금 보면은 몸 중심, 즉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네. 이제 근심경사라고 하고요. 반대면 원심.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근심경사는 이제 사랑니가 우리 몸 쪽으로 기울어져 네. 있는 거고 반대쪽 사진도 또 준비가 되어 예, 있나요? 반대쪽 사진 하면 원심경사를 보시면요. 네. 원심경사는 이제 근심경사랑 반대죠. 저렇게. 오히려 이제 뒤쪽으로 쓰러져 있는 아. 사랑니를 이제 원심경사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다음은 수평 매복과 수직 매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양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예, 분류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는데요. 네. 이것도 사진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왼쪽 사진에 보면 치아가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누워 있는 경우, 네. 이제 수평적으로 매복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수평 매복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같이 수직적으로 이제 매복되어 있으면 이제 수직 매복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수평 매복도 있나요? 저렇게 완전히 예, 거의 180도 누워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근심경사 매복이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수평 매복도 상당히 좀 있고 수직 매복도 있는데 난이도는 원심경사가 가장 좀 힘들고요. 실제로 그렇군요. 발치 난이도는 원심경사가 가장 좀 힘든 게 있고 그리고 깊게 매복될수록 어떤 치료든지 힘든. 그렇죠. 이런 매복된 경우에는 이제 잇몸 밖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랑니 발치는 특별히 더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랑니를 가지고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염증이 생겨서 사랑니 주변이 이제 많이 붓거나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가능하면 이제 항생제나 이런 걸 좀 복용을 하셔가지고 염증을 조금 가라앉히고 발치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환자의 이제 전신 질환 같은 경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뭐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셔서 아스피린 같은 걸 좀 드신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치하고 나서 지혈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주치의와 상담 후에 그 일반적인 약제를 좀 끊을 수 있는지 중단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문의해서 발치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뭐 심장 판막술이나 아니면 인공 그 관절 같은 시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 때문에 감염성 심내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쓰고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발치 과정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게 복잡한 수술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수술인지 또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술인지 궁금합니다. 사랑니 발치는 이제 그 사랑니 그 종류에 따라 좀 수술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좀 맹출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좀 쉽게 발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랑니 같은 경우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 좀 매복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뼈 안에 이제 매복되어 있으면은 발치 시간이나 이런 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랑니 발치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면요. 네. 일단 사진에서 보듯이 사랑니 이제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잇몸을 절개를 해서 일단 사랑니를 찾아야겠죠. 네. 네. 숨어 있으니까. 네, 사랑니를 찾고 그리고 이제 사랑니를 뽑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치아를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니 주변에 있는 뼈를 2번 사진처럼 이제 뼈를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치아가 어느 정도 노출되면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니를 통째로 뽑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네. 3번과 같이 이제 적절하게 치아를 쪼개서 조각을 내는 네. 거군요. 치아를 쪼개가지고 적절하게 잘라서 그렇게 이제 사랑니를 발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랑니 발치는 뭐 그 매복된 정도 그리고 경사 그리고 신경과의 거리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시간은 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한 30분 전후라고 수술 시간은 대부분 30분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통증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전신 마취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신 마취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전신 마취해서 사랑니를 뽑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이 공포가 너무 심해서 너무 네. 무서워서. 네, 아유. 너무 심해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그 국소 마취로는 사랑니를 뽑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뭐 지체를 갖고 있거나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협조가 좀 안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네. 국소 마취 하에서는 아무래도 협조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취를 통해서 사랑니를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에서 사랑니를 뽑는 경우에는 보통 한 개씩 아니면 같은 쪽에 있는 위아래 2개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전신 마취로 혹시 사랑니를 뽑게 되면 전신 마취 한 귀에 전부 4개가 다 있으면 4개를 한꺼번에 뽑는 네. 그런 경우가 또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전신 마취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나요? 아니면 별로 안 아픈가요? 뽑을 때. 대부분 이제 사랑니 뽑게 되면 국소 마취를 하는데 사랑니 주변으로 지나가는 이제 신경에 직접적으로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는 발치하는 과정에서는 통증은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느낌은 좀 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랑니를 뽑을 때 누르는 느낌이나 이런 네. 느낌은 좀 날 수 있고 아무래도 그 사랑니 뽑는 것 자체보다는 누르는 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턱이나 이런 쪽이 좀 네. 둔한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이 좀 가까운 경우에 아주 신경이랑 사랑니 뿌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마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니가 나올 때 신경을 건들거나 그러면은 네. 좀 찌릿찌릿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네. 좀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사랑니 네. 뺐을 때 너무 고생했던 네.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막 과거를 회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랑니도 잘 뽑아야지 이게 잘못 뽑으면 또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종입니다. 뭐 붓기 같은 게 좀 잘 가라앉을 수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겠죠. 예, 뭐 사랑니 발치 후에 가장 흔하게 이제 생기는 합병증이 통증과 부종인데요. 일단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얼굴이 붓고 이렇게 붓는 증상을 말하는 건데 수술 시간이 좀 길수록 그리고 수술 범위가 좀 넓을수록 그리고 또 치아가 많이 매복돼 있을수록 좀 많이 부을 수 있고요. 그리고 흔히들 알고 계시기에 이제 사랑니 뽑은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한 2, 3일 정도까지 좀 최대로 부었다가 그 이후에 좀 감소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아까 그 통증이 그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뭐 견딜만 하다고 하셨는데 그 발치 후에 통증이 심한 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마취를 하고 마취가 한 2시간 정도 가게 되는데 네. 그 마취가 풀리게 되면 일단 이제 통증이 그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이나 주사로 진통제를 사랑니 발치 후에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뭐 당일날 바로 통증이 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지나서 통증이 뭐 심해지고요. 그리고 사랑니 뽑는 게 이를 뽑는 치료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아플 수밖에 없고 게다가 아까 그 발치 과정을 보셨다시피 네. 사랑니 주변에 네. 있는 뼈를 이제 제거하고 뽑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듯이 이게 진짜 깎는 실제로 뼈를 깎아서 뽑기 때문에 아. 통증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3 때 그 수능 끝나고 네. 사랑니를 뽑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뽑은 날 그날부터 꼬박 48시간 동안 엄청 아팠거든요. 네, 아. 그때가 이제 가장 아플 때입니다. 한 예. 2, 3일까지가 가장 최대로 늘었다가 그 이후로 이제 점차 좀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하나 뽑았을 때 또는 두 개 뽑았을 때랑 그 하나 뽑았을 때 두 개 뽑았을 때 통증 발치 후 통증의 차이가 있나요? 보통은 아래 사랑니를 양쪽을 같이 뽑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같이 뽑는다고 하면은 같은 쪽에 있는 사랑니를 위아래로 뽑는 경우가 좀 씹는 것 많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식사나 이런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쵸. 한쪽에 있는 위아래 사랑니를 같이 뽑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대부분의 통증은 아래 아래. 사랑니, 매복돼 있는 사랑니에서 오고요. 위에 사랑니는 뭐 뽑는 과정도 훨씬 더 간단하고 대부분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윗사랑니의 통증이 좀 덜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병증 중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종과 통증은 일반적인 수로 당연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4, 5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통증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더 많이 붓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 진행됐다고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대부분의 감염은 적절한 소독과 항생제 치료로 뭐 해결이 되지만 감염이 좀 심해서 혹시라도 이제 고름이 잡히게 되면 이거는 전문적인 구강 아간면 외과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뭐 심하면은 입원 치료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치할 때 자칫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관계되어 있는 신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니 아래쪽에 이제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하나 지나가고요. 네. 그리고 사랑니 안쪽, 즉 혀 쪽에 설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근데 뭐 사랑니 발치할 때 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뭐 사랑니가 신경과 좀 근접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률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래에 있는 하치조 신경이 좀 손상을 당하게 되면 아랫 입술이나 턱 끝 부위에 감각이 조금 둔해지는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혀신경, 설신경이 좀 다치게 되면은 혀의 절반이 약간 좀 감각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아이고.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신경손상은 대부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아주 좀 심하게 손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조금 남는 경우도 좀 아, 있다고 예. 합니다. 그렇군요. 이 합병증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었고요.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상악동 천공입니다. 이게 천공이라고 하면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위쪽 사랑니 위쪽에 네. 그 상악동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위턱뼈에 그 빈 공간,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고요. 실제로 그 사랑니가 그 상악동을 막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랑니를 뽑게 되면 막고 있는 부분이 뚫리면서 그쪽에 상악동 부분에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 이제 상악동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상악동에 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물 마실 때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코로 물이 넘어가는 증상 같은 게 아이고. 나타날 수 있고요. 대부분은 뭐 자연적으로 막히게 되지만 구멍이 좀 크게 났을 경우에는 그쪽에 뭐 봉합이나 아니면은 그 천공 부위를 뭐 콜라겐 스펀지 같은 걸 이용해서 폐쇄를 해줘요. 막아줘야 되는 거군요. 예. 준비된 슬라이드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그 있군요. 상악동에. 치아 위에 네. 상악동이 저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저게 이제 코 쪽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상악동에 천공이 생기게 되면 이제 물 마실 때 코로 물이 넘어가는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발치 후에 주의사항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발치 후에 이제 지혈을 위해서 꺼즈를 이제 물게 되는데 꺼즈는 한 2시간 정도 충분하게 좀 물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피나 침 같은 경우에도 자꾸 뱉으시면은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삼켜주시면 되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삼키는 거. 네. 네. 그리고 약을 이제 보통 이제 소염진 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는데
지시대로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것도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붓는 거와 통증 줄이기 위해서 얼음팩을 이용해서 냉찜질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그 응급실에 사랑니 뽑고 나서 발치 후에 지혈이 안 돼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예, 밤새 피 흘리시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꺼즈로 대드리면서 지혈을 해드리는 건데 혹시 지혈하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더 지혈이 잘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설명하신 대로 꺼즈를 물려서 압박하면은 대부분 지혈이 되고요. 예. 출혈이 좀 심하게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뽑은 자리에 뭐 콜라겐이나 지혈제를 넣고 아예 봉합을 완전히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봉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사랑니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증을 몇 가지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가끔씩 이제 사랑니가 이제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이 치아를 좀 다른데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랑니가 이제 뭐 똑바로 나 있는 경우에 네. 그 앞쪽 치아들이 망가졌을 때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사진처럼 앞쪽 치아들이 이제 빠지게 돼서 사랑니를 이용해서 브릿지 치료를 네. 할 수 있습니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임플란트가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런 치료는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네. 예전에 했던 치료고 이 임플란트가 발달되면서 치아뼈 잇몸뼈가 부족하게 되면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자기 사랑니를 이용해서 그 뼈 이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치아가 상실이 됐는데 나에게 있는 사랑니를 뽑아서 다른 이유. 예, 내가 빠진 이제 씹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이제 치아가 빠졌을 때 자기 치아를 이제 옮겨 심는 술식을 자가치아 이식술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실제로 그거는 이제 아주 드문 경우에만 쓸 수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이가 없고 사랑니를 갖고 계시면 나중에 그 이가 없는 자리에 사랑니를 뽑아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좀 힘들다고 보면 그래요? 되시고요. 대부분 이를 뽑으면서 사랑니를 같이 뽑아서 뽑은 자리에다가 사랑니를 넣는 그런 이제 동시에 시행해야지만 어느 정도 좀 성공률이 있고요. 실제로는 뭐 이를 뽑고 나서 나중에 사랑니를 이용해서 거기다 심겠다 이런 거는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면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한데 그게 뭐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치아끼리 좀 사이즈도 좀 맞아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이를 뽑아서 다시 심는 거기 때문에 뭐 신경치료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제한이 많아서 최근에는 뭐 많이 쓰는 술식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랑니를 이용한 그 자가 치아 이식술 또 사진이 또 준비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이제 앞치아가 좀 많이 망가져서 이제 뿌리만 남아 있는 상태고 네. 그 이제 치아를 뽑고 이제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렇게 사랑니를 이식이 이용해서 되는군요. 치아로 사용할 수 있죠. 네. 이제 많이 시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 치료한 환자 사례들이 준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직접 치료한 환자분의 예. 사진 준비해 주셨죠. 예,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 첫 번째 환자는 이게 16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오른쪽 아래에 그 제2대구치에 충치가 있으셨는지 개인병원에서 이제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고 신경치료 마무리 후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크라운 네. 씌우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랑니 발치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된 환자입니다. 사랑니가 상당히 좀 깊게 매복되어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다른 치아와는 다르게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아서 치배 상태에 있는 다른 치아와 좀 형태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뭐 조기에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처럼 보철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정 치료를 조기에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랑니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환자를 좀 보시면요. 두 번째 환자는 40세 여자분이셨는데요. 네. 왼쪽 아래 사랑니 주변이 붓고 아프다는 이게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네. 근데 사랑니가 이제 상당히 좀 깊게 매복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신경과 아래 신경과의 거리도 상당히 좀 가까웠기 때문에 네. CT 촬영을 시행을 하였는데요. 네. CT상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사랑니 뿌리 사이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지금 화살표에 보이는 네. 보면은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신경이고 양쪽에 이제 뿌리가 이제 아. 있는 네. 형태가 되는 사랑니 뿌리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면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네. 신경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그쵸. 경우는 대부분 그 이를 뽑을 때 신경을 네. 건들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보류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 주변으로 염증이 너무 좀 심하고 거의 식사를 못할 정도의 통증을 좀 호소하셨기 때문에 네. 환자분에게 신경 손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발치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뭐 최대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조심해서 뿌리를 다 쪼개서 발치를 하게 되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치아 뿌리를 잘라서 뭐 뽑긴 했는데 이 환자분 역시 뭐 신경 손상은 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발치 후에 그 손상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서 감각 저하가 좀 있었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신경 손상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도 주기적으로 뭐 경과 관찰했을 때 신경은 계속 회복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아. 보면은 그 위에도 사랑니가 지금 매복되어 있는 거죠? 아. 예, 예. 그 아래도 지금 2개가 다 매복돼요. 결국 4개의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데 저렇게 증상이 있을 때 지금 저 화살표 보실 땐 저것만 뽑나요? 아니면은 그 외 것도 뽑아주나요?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것만 뽑습니다. 예,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네. 반대쪽 오른쪽 아래 사랑니도 상당히 좀 매복 네. 깊이가 좀 들어가 있고 있네요. 문제가 네.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지만 예. 오른쪽 아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데 뽑으면 오히려 이제 합병증으로 신경손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최대한 좀 잘 하면서 네. 오히려 쓰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뿌리 사이로 신경이 지나갈 경우에는 굉장히 또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쨌든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사랑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소에 치아 관리 어떻게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치아는 이제 손상되면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솔질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거를 적극 권유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가 아프다고 그걸 무시하지 말고 조기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조기에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구강외과 전문의 김판준 과장과 함께 사랑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니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깨끗한 치아 유지를 위해서 칫솔질도 열심히 또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랑니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매복 치아가 있지는 않은지 건강을 위해서는 치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